말도 안 되는 판타지야. 현실성이 전혀 없다. 여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광고다. 몇 년 전 삼성이 영국에서 방영한 광고 한 편에 쏟아진 비난이었습니다. 광고 속에는 한 여성이 런던 밤거리를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평범한 광고였지만 영국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삼성은 광고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서울 한강에서 찍힌 한 영상이 전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한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 광고와 똑같은 장면이었지만 이번엔 광고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CNN 아틀란타 본사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베테랑 범죄 전문 기자를 급파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건강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다 말고 화면을 멈췄습니다. 아틀란타 CNN 본사 편집실이었죠. 동료 헬렌이 태블릿을 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제인, 이거 봐. 조회수 3천만 넘었어.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새벽 3시 서울이라는 도시의 작은 하천. 한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혼자 달리고 있었습니다. 배경엔 가로등 몇 개와 물소리뿐이었죠.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헬렌, 이거 광고 아니야? 헬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일반인이 올린 브이로그래. 전 세계가 난리야. 서울은 이게 일상이라는데. 저는 영상을 다시 돌렸습니다. 여성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두려움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좌우를 훑었습니다. CCTV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경찰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밤이었죠. 저는 헬렌에게 물었습니다. 기억나? 몇 년 전 삼성 광고. 헬렌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 맞다. 런던 밤거리를 여자가 달리는 그거. 그래. 전 세계가 조롱했지. 판타지라고. 저런 건 현실이 아니라고. 헬렌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어. 댓글 좀 봐.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수백 개의 언어로 쏟아지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우리 동네엔 상상도 못해. 서울 이민 가고 싶다. 저는 태블릿을 밀어냈습니다. 조작이야. 아니면 통제된 구역이거나.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니엘 크로스 총괄 프로듀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차갑고 직선적인 표정이었죠. 제인, 서울 가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하러요? 다니엘이 제 책상에 기댔습니다. 저 영상,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해. 내가 제일 잘하잖아. 도시에 거짓말 벗기는 거. 저는 18년간 범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카라카스, 상파울루, 시카고, 남부 케이프타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들을 다녔죠. 그리고 배웠습니다. 도시는 사람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걸. 밤은 약자에게 적대적이라는 걸. 안전은 감시와 통제로만 유지된다는 걸. 저는 다니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아요. 가서 박살 내줄게요. 도시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보여주죠. 다니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스타일대로 해. 마르코 데리고 가. 마르코 플로렌티노. 제 촬영 파트너였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시칠리아 마피아를 12년간 쫓아다닌 남자였죠. 그는 제 옆자리에서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좋지. 김치 먹어보고 싶었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김치 말고 거짓말 먹으러 가는 거야. 사흘 뒤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죠. 어디 가세요?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청계천이요.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청계천이요. 밤에 가보세요. 정말 예뻐요. 저는 직원의 눈을 살폈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연기가 아주 뛰어나거나.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저희를 봤습니다. 청계천 가시나 봐요. 밤에 더 좋아요.
사람 많고 안전해요.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환했습니다. 가로등, 네온사인, 고층 빌딩의 불빛들. 사람들은 거리를 걷고 있었고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마르코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나가보자. 장비 없이. 그냥 걸어보는 거야.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제인, 넌 뭘 기대하는 거야?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무너지는 걸. 밤 11시. 저희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청계천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오는 학생들, 손잡고 걷는 연인들, 퇴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혼자 걷는 여성들을. 이어폰을 끼고 가방을 맨 채 천천히 골목을 지나가는 모습을. 마르코가 속삭였습니다. 제인, 저거 봐. CCTV가 거의 없어. 저도 알아챘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이었다면 10m마다 카메라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카메라보다 사람이 많았죠.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고 가로등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영상 속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하는 사람, 치킨을 먹는 여성들, 조깅하는 남자. 그리고 혼자 산책하는 젊은 여성. 저는 마르코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야. 그 삼성 광고보다 더 미쳤어. 이건 진짜일지도 몰라. 저는 다음 날 아침 현지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소속 장혜경 박사였죠. 그녀는 차갑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로 말하는 스타일이었죠. 청계천은 2005년에 복원됐습니다. 길이는 약 11km고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기 치안은 어떻게 유지되나요? 장 박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치안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있고 시민들이 서로 신경 써주는 정도죠.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CCTV는요? 경찰 순찰은요? 장 박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CCTV는 주요 지점에만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있을 때만 오고요. 대부분은 시민들이 알아서 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밤에 혼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장 박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가능하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죠. 오후, 저는 마르코와 함께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낮에 청계천은 평범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걸 찾고 있었습니다. 통제의 흔적을. 숨겨진 카메라, 사복경찰, 계획된 안전. 마르코가 웃었습니다. 제인, 넌 뭘 찾는 거야? 음모론이라도 파헤치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 저녁 산책 나온 가족들,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 그리고 혼자 걷는 여성들. 저는 그중 한 명을 세웠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천천히 걷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여성이 이어폰을 빼고 저를 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마르코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혼자 산책 중이신가요? 네. 매일 이 시간에 걸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밤인데. 여성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여긴 청계천인데요.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혹시 위험한 일을 겪은 적은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여기선 그런 일 없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있었지만 빽빽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히 흩어져 있었죠. 만약 누가 시비를 걸면요? 여성이 웃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바로 올 거예요. 여긴 그런 곳이에요. 저는 더 물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다시 이어폰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마르코가 카메라를 끄며 말했습니다. 제인, 저 사람 진심이야. 연기가 아니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밤 10시. 청계천은 더 붐볐습니다.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편의점 앞엔 물이 지어 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무인 자판기에서 컵라면을 뽑아 먹는 사람들도 보였죠.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한 여성이 벤치에 가방을 두고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가방은 그대로 있었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마르코가 속삭였습니다. 제인, 저거 뉴욕이었으면 3초 만에 사라졌을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벤치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화면에 집중한 채. 주변엔 아무 경계도 없었죠.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도난 걱정 안 하세요?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요? 그런 일 없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한 번도요? 네. 3년째 이 시간에 여기서 일하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통제된 공간이 아니라는 걸. 계획된 쇼가 아니라는 걸. 이건 그냥 그들의 일상이라는 걸. 자정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쉬는 사람. 저는 마르코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마르코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눈앞에 있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위험하다. 밤은 적대적이다. 안전은 통제로만 만들어진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통제 없이도 안전했고 감시 없이도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그 삼성 광고. 세상이 조롱했던 그 장면. 어쩌면 우리가 틀렸는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저 광고는 거짓이 아니라 현실이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지금껏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는 게. 저는 사흘째 청계천을 관찰했습니다. 아침부터 새벽까지 같은 자리에서 같은 풍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찾으려 했죠. 어디선가 통제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마르코가 카메라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제인, 우린 뭘 찾는 거야? 여기엔 숨길 게 없어 보이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지켜봤죠. 그날 밤 11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실험해보기로. 마르코, 카메라 숨겨. 우리 실험 하나 해보자. 마르코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실험?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걸 벤치에 두고 갈 거야. 그리고 지켜볼 거야. 마르코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제인, 그건. 괜찮아. 어차피 현금 조금밖에 없어. 저는 벤치에 지갑을 두고 10m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마르코는 숨겨진 각도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지갑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한 남성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갑을 받고 잠시 망설이더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역시. 하지만 그 남성은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벤치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눈에 더 잘 띄도록. 그리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한 여성이 지나가다 지갑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죠. 주변을 살피더니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여성은 편의점 직원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밖에 벤치에 지갑이 있던데 분실물 센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제가 경찰서에 연락할게요. 혹시 주인 오시면 여기 맡겨놓을게요. 저는 그 순간 앞으로 나갔습니다. 죄송한데 그거 제 거예요. 여성과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여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찾으셨네요. 지갑 떨어뜨리시면 큰일 나요. 저는 지갑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왜 신고하려고 하셨어요? 여성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주인이 찾아야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마르코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제인, 이거 다 찍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다음 날, 저는 더 큰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뉴욕대 도시사회학 교수인 클라라 림을 섭외했습니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도시 치안을 연구하는 학자였죠. 클라라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제인, 당신 제안 흥미로웠어요.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위험 상황을 연출할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겁니다. 클라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리적 문제는 없나요? 우리끼리만 할 겁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아요. 그날 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실험 1. 마르코가 술 취한 척 저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왜 부딪혀?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마르코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2명의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명이 마르코를 막아섰습니다. 형님, 술 드셨으면 집에 가세요. 마르코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뭔데, 너 누군데? 그러자 편의점에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치킨집 주인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10초. 단 10초 만에 5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실험 중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한 남성이 물었습니다. 실험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고 안도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나서신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남성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요. 누가 힘들어 보이면 도와야죠.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실험이. 저는 벤치에 쓰러진 척했습니다.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죠. 1분도 안 돼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3분. 3분 만에 7명이 모였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려 했고 누군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실험이었어요.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진짜 놀랐잖아요. 괜찮으시면 다행이에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라라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인, 이건 감시사회가 아니에요. 감정사회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카메라가 아니라 사람이 서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이 안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청계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 광고가 아니야. 그 광고보다 더 미쳤어.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클라라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제인, 이틀간 실험 결과예요. 보세요. 화면에는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평균 반응 시간 15초. 개입 인원 평균 4.3명. 신고 의사 표현 100%.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게 정말 평균이에요? 클라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게 학습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클라라가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뉴얼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누군가 위험하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뉴욕에선 지하철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다들 외면하는데. 클라라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신뢰요. 이 도시엔 신뢰가 있어요. 내가 도우면 누군가도 나를 도와줄 거란 믿음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이상적인 말 아닌가요?
클라라가 웃었습니다. 이상적이지만 현실이에요. 직접 봤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청계천 근처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그 영상 속 편의점이었죠. 밤에 혼자 일하는 알바생이 있다는 곳.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저 CNN 기자거든요. 여성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정서윤이에요.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서윤 씨,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2년 정도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청계천이 보였죠. 혼자 일하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서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여긴 청계천인걸요.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을 겪은 적 있으세요? 서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번 있었어요. 작년 겨울이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밖에서 산책하던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치킨집 사장님도 오셨고요. 금방 해결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신고하셨어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어요. 그분들이 그 사람 달래서 집에 보내셨거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네. 그리고 그날 밤 사장님이 치킨을 갖다 주셨어요. 놀랐을 테니 먹으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긴 다 가족 같아요. 누가 힘들면 다들 나서요. 저도 그래요. 밤에 혼자 걷는 사람 보면 신경 쓰이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서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친구잖아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는 것처럼 남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마르코가 옆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저는 한 노인을 봤습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청계천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80대로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네, 물어보세요.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나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년 됐어요. 최병우라고 합니다.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시나요? 최병우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전쟁 고아였어요. 6.25 때 부모님을 잃었죠. 거리에서 굶고 추위에 떨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도와줬어요. 밥을 주고 옷을 주고 살 이유를 줬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있어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누군가 위험하면 제가 나서야죠. 내 딸이라면, 내 손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못 나설 수가 없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최 회장이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이 물길처럼요. 누군가 흘려준 게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죠.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클라라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최 회장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인, 이게 답이에요. 뭐가요? 이 도시의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기억에서 나와요. 누군가 받은 선의를 다시 베푸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라라가 덧붙였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은 감시로 안전을 만들어요. 하지만 여긴 달라요.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보는 거예요. 저는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감시는 의심에서 나오지만 지켜봄은 관심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청계천의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찾던 답일지도 모른다는 걸. 도시는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였죠. 저는 일주일째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의 인터뷰를 했고 수백 시간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죠. 아틀란타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니엘 프로듀서였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 그의 얼굴은 회의적이었죠. 제인, 솔직히 말해. 이거 진짜야? 저는 화면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짜예요. 제 눈으로 봤어요. 다니엘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증명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마르코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제인, 우리 뭘 더 해야 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극한 실험을 할 거야. 클라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극한 실험이요?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범죄 상황을 최대한 리얼하게 재현할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로 개입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클라라가 망설였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것만이 확실한 증거예요. 저는 현지 배우 2명을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사전 허가를 받았죠. 안전 요원도 대기시켰습니다. 실험 3. 밤 11시, 청계천 중심부. 배우 한 명이 다른 배우의 가방을 낚아채고 달렸습니다. 피해자 역의 배우가 소리쳤습니다. 가방 도둑이야. 저는 10m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는 숨겨져 있었죠. 3초. 조깅하던 남성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5초. 배달 중이던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7초. 편의점에서 일하던 서윤이 뛰쳐나왔습니다. 10초 만에 5명이 도둑 역배우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도둑 역배우는 계획대로 20m를 뛰다가 멈춰섰습니다. 손을 들었죠. 실험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헐떡이며 멈춰섰습니다. 한 남성이 물었습니다. 실험이요?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했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배달 라이더가 말했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놀랐잖아요.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쫓으신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라이더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조깅하던 남성이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다 같이 사는 곳인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실험 4. 저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척했습니다. 배우가 스쳐 지나가며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가방.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5초. 3명이 움직였습니다. 10초. 7명이 도둑을 쫓았습니다. 20초 만에 도둑역 배우는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실험이에요. 죄송해요. 한 여성이 저를 봤습니다. 실험이라니요? 진짜인 줄 알고 경찰 부르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 남성이 물었습니다. 뭘 확인하려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도와주는지요. 남성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여긴 청계천인데요.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클라라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학습된 행동일까요? 클라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문화예요. 태어날 때부터 배운 거죠. 누군가 위험하면 돕는 게 당연하다는 걸. 저는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뉴욕에서 제가 당한 강도 사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날. 저는 물었습니다. 왜 미국은 안 될까요? 클라라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요. 미국 사람들은 개입하면 자신이 위험해질까봐 두려워해요. 소송도 무섭고 보복도 무섭죠. 그럼 여긴요? 여긴 신뢰가 있어요. 내가 도우면 누군가도 나를 도와줄 거란 믿음. 그리고 공동체가 나를 지켜줄 거란 확신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5. 저는 청계천 외진 곳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배우가 다가와 협박하는 척했습니다. 돈 내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리 가세요. 배우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최병우 회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배우가 당황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죠. 최 회장이 저와 배우 사이에 섰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실험이에요. 죄송해요. 최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또 실험이었군요. 기자 양반, 이제 그만 믿으시오. 저는 물었습니다. 뭘요? 여기 사람들이 진짜라는 걸.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린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답게 사는 거죠. 저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 도시가 가르친 본능.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청계천 사람들에게 이건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는 걸.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 저는 최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최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럼 됐소. 이제 편하게 쉬시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실험이 담겨 있었죠.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제인, 폴란드 돌아가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내가 직접 찍었는데도. 저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보여줘야지. 세상에. 저는 아틀란타 본사에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청계천, 도시가 본능을 가르치는 곳. 저는 아틀란타 본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실 화면에는 다니엘 프로듀서와 임원진이 앉아 있었죠. 그들은 제가 보낸 영상을 모두 봤습니다. 다니엘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인, 이거 정말 조작 없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실제 상황이에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도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이 도시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니엘이 팔짱을 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저는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청계천 지도가 나타났죠. 여기엔 CCTV가 거의 없어요. 경찰 순찰도 적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봐요. 가게 주인, 편의점 알바생, 자율방범대, 그냥 산책하는 시민들. 모두가 공동체의 눈이에요. 한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있어요. 누군가 위험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란 믿음. 그 믿음이 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어요.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도시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제인, 이거 대박 날 거야. 전 세계가 볼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청계천이 보였죠. 진실이요. 도시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니엘이 웃었습니다. 그래. 내 방식대로 해. 난 믿어. 일주일 후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청계천, 밤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주에 1,000만 조회수를 넘었고 한 달 만에 5천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 도시도 이렇게 됐으면. 서울 가고 싶다. 하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죠. 조작이다. 한국 정부가 돈 준 거다. 진실일 리 없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라서. 그때 다른 언론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 일본 NHK, 프랑스 르몽드, 독일 도이체벨레. 모두 서울로 기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결과를 얻었죠. BBC 기자가 리포트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은 광고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NHK가 방송했습니다. 도쿄도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르몽드가 기사를 썼습니다. 파리의 밤과 서울의 밤은 다릅니다.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아틀란타 본사와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이 참석했죠.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제인, 세계 각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청계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니까요. 저는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윤 씨, 전 세계가 청계천을 보고 있어요. 인터뷰 요청이 많은데 괜찮으세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저는 특별한 거 없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특별한 거예요. 최병우 회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해외 언론이 인터뷰하고 싶어 해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뭘 물어볼 건데요? 왜 이렇게 사는지요? 최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냥 사는 건데. 뭐가 특별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죠. 뉴욕 지하철을 탔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하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옆자리에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죠. 예전에 저였다면 외면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청계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도시가 청계천 모델을 검토 중입니다. 시민 기반 치안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청계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사람이 만든 도시를, 신뢰로 지켜지는 밤을.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청계천 이후 세계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저는 3개월 후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촬영이 아니라 후속 취재였죠. 세계가 청계천을 주목하면서 이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익숙한 풍경이 반겼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청계천 가시나 봐요. 요즘 외국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불편하진 않으세요? 기사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좋죠.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잖아요.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카메라를 든 관광객들, 취재 중인 기자들, 메모하는 학자들. 저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서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밝은 표정이었죠. 피디님, 오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어요. 서윤이 물을 건넸습니다. 요즘 여기 정말 바빠요. 외국 사람들이 계속 와서 물어봐요. 뭘 물어보던가요? 서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냐고요? 비결이 뭐냐고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그냥 원래 이랬다고요. 특별한 거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윤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피디님 신기한 게 있어요. 뭔데요? 요즘 사람들이 더 친절해진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보면 다들 도와주려고 하고 길 물어보면 같이 가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원래도 친절했잖아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는 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마르코가 옆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외국인 학자들이었습니다. 클라라가 그들을 안내하고 있었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클라라가 저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제인, 왔구나. 여기 사람들 소개할게. 뉴욕, 런던, 파리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들이야. 한 남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런던에서 왔습니다. 당신 다큐 보고 직접 와봤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어떠세요? 남성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살고 있다니. 파리에서 온 여성이 말했습니다. 우리 도시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클라라가 대답했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병우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형광조끼를 입고 청계천을 걷고 있었죠. 회장님. 최 회장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기자 양반, 또 오셨구만. 저는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불편하진 않으세요?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우리가 하던 걸 세상이 알아줘서. 저는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서로 돌보는 문화가. 최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죠. 아마 전쟁 이후부터였을 거예요. 전쟁이요? 최 회장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죠. 전쟁 때는 다들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그때 살아남으려면 서로 도와야 했죠. 최 회장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누가 밥을 나눠주고, 누가 이불을 덮어주고, 누가 길을 알려줬어요. 그렇게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됐어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그 습관은 남았어요. 서로 돌보는 게 당연했죠. 그게 문화가 됐고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최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최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자, 계속 가봐야죠. 오늘도 보초 서야 하니까.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85세의 노인이 여전히 밤마다 청계천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코에게 말했습니다. 이것 찍어. 꼭 찍어야 해. 마르코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혜경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일하고 있었죠. 박사님, 청계천이 유명해진 후 변화가 있었나요? 장 박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네. 범죄율이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시민 참여가 늘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더 낮아졌다고요? 원래도 낮았잖아요. 장 박사가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자랑스러워하니까요. 자기 동네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배우려고 해요. 부산, 대구, 광주. 모두 청계천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성공할까요? 장 박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설은 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제할 수 없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미국인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왔어요. 거기선 밤에 절대 혼자 안 다녀요. 근데 여긴 새벽에도 안전하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독일인 남성이 말했습니다. 베를린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긴 다른 차원이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진짜 신경 써요. 일본인 커플이 말했습니다. 도쿄도 안전하지만 여긴 따뜻해요. 안전함에 온기가 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이 특별한 이유는 안전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전함 뒤에 있는 마음이라는 걸. 저는 클라라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을까요? 클라라가 웃었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청계천이 증명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청계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는 걸. 그냥 사람다운 삶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세상 어디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1년이 지났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는 1억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청계천은 세계적인 명소가 됐죠.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변화를 봤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청계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키드로우,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였죠. 노숙자와 범죄로 악명 높았던 곳.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자율방범대를 만들었고 상인들이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를 청소하고 노숙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죠. 6개월 만에 범죄율이 40% 감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스키드로우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런던 이스트엔드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이 야간 순찰대를 조직했고 청소년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파리 19구에서는 이민자 공동체가 자체 치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이 보여준 가능성을 향해 저는 아틀란타 본사에서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다니엘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제인, 후속편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청계천 이후의 세계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럼 다시 서울 가봐. 1년이 지난 지금 그곳이 어떤지 보여줘.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르코가 옆자리에 앉았죠. 제인, 우리 몇 번째야 이제? 저는 웃었습니다. 5번째. 서울이 고향 같아지겠는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달라진 게 있었죠. 공항 곳곳에 청계천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청계천, 세계가 배우는 공동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관광 상품이 된 건가?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청계천이요? 요즘 정말 유명해졌어요. 근데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사람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관광객들 때문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불편해하기도 하고요. 저는 걱정됐습니다. 청계천이 변질된 건 아닐까?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유튜버들이 영상을 찍고 있었죠. 저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서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서 있었죠. 실례합니다. 서윤 씨는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 서윤 씨요? 대학 가서 그만뒀어요. 6개월 전에. 저는 허탈했습니다.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관광객들 사이로 걸으니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사라진 것 같았죠. 저는 마르코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변한 것 같아.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유명해지면 변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저는 씁쓸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형광조끼가 보였습니다. 최병우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뛰어갔습니다. 회장님! 최 회장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기자 양반 또 왔구만.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여긴 너무 변한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최 회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많아졌죠. 괜찮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왜요? 최 회장이 관광객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도 배우려고 온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럼 환영해야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진짜는 안 변했어요. 겉만 번화해졌을 뿐이죠. 진짜요? 최 회장이 저를 데리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관광객이 없는 조용한 곳이었죠. 거기엔 예전에 청계천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주민들, 편의점 앞에서 웃는 학생들, 조용히 산책하는 사람들.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봐요. 여기 사람들은 여전해요. 서로 돌보고 서로 지켜주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요. 최 회장이 관광객들이 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동네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서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물어봤죠. 3일 만에 서윤을 찾았습니다. 대학교 도서관 앞이었습니다. 서윤 씨. 서윤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피디님, 어떻게 여기를?
저는 웃었습니다. 찾아다녔죠. 서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연락도 안 드렸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사회복지학 전공하고 있어요. 사회복지학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PD님 다큐 보고 생각했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하던 일을 더 크게 하고 싶다고요. 더 많은 사람을 돌보고 싶다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PD님 덕분이에요. PD님이 저희를 봐줬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당신들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청계천을 다시 걸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줄었고 원래의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한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여성을 봤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고 있었죠.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삼성 광고를, 세상이 조롱했던 그 장면을. 이제는 그 광고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삶이었으니까요. 저는 마르코에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우리 성공했어.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뭐가? 세상에 보여줬어. 도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마르코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린 해냈어.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청계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은 기술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시스템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신뢰가 만들었다는 걸. 사람이 사람을 믿는 마음이 만들었다는 걸.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원고를 썼습니다. 청계천은 도시가 아니다. 마음이다.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을 다시 배우고 있다. 3개월 후 후속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청계천 이후 세계가 바뀌다였습니다. 스키드로우의 변화, 런던의 실험, 파리의 도전.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청계천 사람들. 세상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이 보여준 길을 따라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길 잃은 관광객을 도와줬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뉴욕도 청계천처럼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청계천이 증명했으니까요. 사람이 만든 기적을. 저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계천. 언젠가 저는 다시 그곳에 갈 겁니다. 그 따뜻한 밤이 열리는 곳으로.